기준 수익률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조합이, 이 펀드가 요 정도 이상의 기대 이익은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기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얼마 전에 사업을 꽤 진지하게 열심히 수년간 해오신 창업자분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변호사님, 저 이제 투자 받을까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투자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미디어 뉴스에도 나오고 또 뭐 페이스북도 올리고 링크드인에도 올리고 투자 받으면 좋은 것 같던데요.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투자를 받으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점은 뭘까요? 투자자는 왜 투자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별 대답은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투자자 돈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본인이 엔젤 투자가 아닌 이상 기관 투자자라면, 예를 들어 벤처 캐피탈이다라고 한다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보통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의 속성 그리고 펀드의 계약의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투자자 돈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펀드 또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GP와 LP가 있죠. GP는 제너럴 파트너스죠. 그죠? 업무 집행을 하는 조합원이고요. 그죠? 보통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 이 법인에서 이 펀드를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요. 백단에 있는, 즉 투자를 실제로 자금을 넣어주는 분들을 리미티드 파트너스,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 GP와 LP는 어떤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LP들이 이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만기 6에서 8년 정도를 설정을 하고요. 즉 만기가 되면 이 펀드를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쉐어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거는 기준 수익률입니다. 기준 수익률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조합이, 이 펀드가 요 정도 이상의 기대 이익은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기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보통 6에서 8% 정도 됩니다. 연복리로. 그러면 6년, 7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복리로 적어도 7, 8% 정도의 기대 이익은 가지고 LP들이 자금을 출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만약에 얻으면, 즉 기대되는 그 기준 수익률 이상을 얻으면 여기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이나 제너럴 파트너들이, 업무 집행 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20% 정도의 성공 보수를 취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펀드, 이 조합은 어떤 돈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생각보다 시간을 짧게 가지고 간다. 이게 10년, 20년, 30년 내가 기업을 운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6에서 8년 이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연 7, 8%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펀드의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을 때 멀티플 몇 배 이상은 사실은 성장을 시켜줘야만 투자자들이 이 자금의 용도에 맞게끔 LP들에게 우리가 잘 집행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역시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이죠. 그래서 투자자와 스타트업은 이 자금을 집행해 주는 대가로 그리고 일정한 지분을 쉐어를 해주고 여기에 보통주 투자 계약이든 RCPS 상환 전환 우선주 계약서든 아니면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 사채 계약서든 이 계약서를 써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돈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꽤나 까다로운 돈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2.5% 수준이고 시중은행이 플러스 알파로 한 4%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정해지고 있다면 그 적어도 투자자들의 돈은 기대 수익률이 7, 8% 이상은 적어도 된단 말이죠. 그럼 뭐죠,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100년을 보고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정말 멋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내가 50년, 100년을 갈 거야. 나는 장인 정신으로 이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투자자들의 돈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돈을 은행에 빌리셔야 됩니다.
그죠? 4%로 꽤 괜찮은 금리로,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셔서 3%로 2%로 돈을 빌리시고 그 이자를,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 나가시는 게 무조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받는 사람들은 뭐야? 첫 번째, 투자를 받는 이유는 빌리는 것 플러스 알파로 이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만 해도 모회사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50개가 넘어가고요. 주말에 제가 소풍 벤처스의 포트폴리오 기업들 대표님들 대상으로 협상 전략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소풍 벤처스는 포트폴리오 기업이 160개가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벤처 캐피털이 만들어 둔 생태계와 포트폴리오 기업들 내에 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이 여러 경험들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인사이트를 나누고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우리가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은행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냥 이자만 내면 끝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금은 빌린 돈과는 다르게 원금을 반드시 회수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투자금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나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또 내 상황에, 우리 기업 상황에는 돈을 빌리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 진행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계약서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약서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보통주 투자 계약서. 투자자가 그 스타트업을 가장 믿을 때 보통 보통주로 투자를 하고요. 보통주 말고는 전부 다 종류 주식이죠. 대표적으로 상환 우선주 투자 계약서, 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서,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서, 이 RCPS라고 하는 이 투자 계약서가 투자업계의 80% 이상이 차지되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 계약서. 우선주 투자 계약서 중에 보통주의 상환권과 전환권까지 붙은 계약서죠. 그리고 나면 전환 사채 계약서, 그죠? 이거는 CB 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환사채 계약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주 명부에 투자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배사채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고요. 근데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주가 될 수 있어.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투자를 받으실 때 좀 주의를 하시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